그 앞에서 되게 대표님과 교수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1인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고 있고 활동명은 그린기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25년 가까이 제약 업계에 종사하면서 구매, 공급망 관리, 공급망 실사, 최근에 ESG 가이드라인이 엄격해지면서 ESG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이 한 달 가까이 공부하면서 ESG 인플루언서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속 가능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듣게 되실 텐데요.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ESG 경영이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비드 팬데믹을 겪으면서 건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제약회사가 이 기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 때 백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속한 제약산업군에서의 지속 가능 경영은 어떤 것이고 ESG의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좀 질문 좀 해볼게요. 시간은 없지만 좀 빠르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떠오르는 좋은 회사란 어떤 회사일까요? 네, 한번 떠올려 보셨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주는 회사. 네. 제가 아이가 셋이 있어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저희 아이들에게 해봤습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돈을 많이 주는 회사지. 두 번째 아이는 놀고 먹는 회사.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학교에서 배운 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얘기하더군요. 네. 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답변이 모두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모두 다 ESG 내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주는 회사. 네. 돈을 많이 주는 회사는 그만큼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그만큼에 대한 이윤을 남고 그것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주고 우리 쉐어홀더인 주주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먹고 놀 수 있는 회사. 그만큼 인권 경영, 그다음에 직원을 되게 생각하는 그레이트 플레이스 워크를 하고 있는 좋은 회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소셜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답을 말해준 우리 고3 학생인 기업의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것도 아마 ESG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이 질문 여러분에게 넘겨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한 40분 가까이 정부에서 원하는 ESG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ESG 정말 너무 어렵죠? 깊고 넓고 아까 우리 상임위원장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사실 ESG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ESG 인플루언서는 우리 고객이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분들에게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기존에 있던 언어들에게 조금 대입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는 착한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그리고 환경 캠페인을 잘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그리고 주가가 높은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입을 좀 해봤습니다. 계속 ESG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ESG 그거 아직 멀었어. 아무리 떠들지만 아직은 우리한테 온 먼 미래야. 그러면서 바이올린 켜는 모양을 하더라고요. 아마 우아한 기업들이나 하는 그런 보기 좋은 아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경받는 기업이 왜 존경받는 기업이라고 생각할까요? 모두에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평판 좋은 회사는 이미 ESG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매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합니다. 전체 산업군 중 존경받는 3세 기업을 선정하고 그거 외에 올스타 기업, 산업별로 선정하는 산업별 1위 기업을 선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기한 군은 제가 속한 제약산업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1등은 여전히 삼성전자이고요. 4등에 유한양행, 그리고 우리 친근한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여기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가져와 봤는데요.
제조 부분은 항상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굴뚝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산업군에 속하고 있고 거기에서 얼마나 존경받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제조 부분에 바이오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등이고 그 다음으로 유한양행과 녹십자가 되어 있고요. 외국계 제약회사인 글락소, 화이자,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도 존경받는 기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그 다음에 녹십자도 존경받는 기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ESG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년 평가받고 있는 존경받는 회사의 아젠다에도 ESG의 경영 철학이 존경받는 기업에 대한 지향 가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ESG 인플루언서로 여러분의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속한 그 지역 사회에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주주 가치, 직원 가치, 고객 가치, 사회 가치, 이미지 가치가 모두 포함이 된 부분들이 모두 ESG와 연결돼서 50%에서 60% 가까이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보셨던 그 몇 가지 표시한 제약회사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게 가기 전에 제약회사에 대한 산업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K바이오가 우리 아까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삶이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고 하잖아요. 제약회사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산업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구 개발에 무한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모든 사람에게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해관계자라는 얘기를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제약산업에서의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환자를 중심으로 제약회사, 의료 제공자, 지불자, 정책 책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먹었던 약들은 제약회사가 15년에서 가까이 이렇게 해서 만든 아주 많은 높은 R&D를 투자한 회사 많이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약물에 대한 규제와 환경, 그 다음에 세분화된 시장으로 인해서 고부가 가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저희가 속한 제약 바이오 산업에도 핵심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수질과 공기 오염, 토지 이용에 대한 변화, 생태 변화로 인해서 저희의 멘탈 헬스, 우리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영양실조, 알러지, 그리고 최근에 우리 호흡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건강과 웰빙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의료 시스템과 그 구성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약회사들은 어떠한 부분으로 지속 발전 목표를 달성해야 할까요? 네, 시간 관계상 굵직굵직하게 타이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기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서 건강과 웰빙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고 꾸준히 R&D 투자에 더 높은 가치를 두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품을 개발하는 시간을 단축해야 하겠고요. 지속적으로 제조 시 나오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이고 지속 가능한 원자재를 소싱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재활용, 생분해성 포장이라든지 재사용 가능한 포장 리필, 제품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제약 바이오 산업도 계속 ESG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산하에 많은 가이드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국내 바이오가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도 ESG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고 아까 제약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벽 경영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작년 한 해 ESG에 대한 제약 바이오의 현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은 ESG 도입 현황이 낮은 편입니다. 아직 34% 정도까지밖에 도입이 안 됐고 나머지 70%는 도입을 준비하거나 아직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부패 방지에 대한 교육으로 우선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GMP가 공장에 대한 인증서이거든요. GMP 인증,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가족 친화와 관련된 부분으로 ESG 현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또 연결을 좀 시켜봤어요. 우리 아까 계속 그 존경받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이시는 데이터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135개의 제약 상장 빅브랜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브랜드의 마케팅 시장 분석과 한국 브랜드 모니터의 정성적인 분석 강화를 위해서 그전엔 없던 ESG 관련된 지표와 오너 리스크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ISO 인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회사들은 각각의 ESG 각 항목에 맞는 인증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존경받는 기업에 아까 유한양양이 있었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ESG는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존경받는 기업에 대한 브랜드 평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두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이러한 데이터는 여러분들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제약회사들이 아까 34%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빠르게 좀 지나가겠지만 제가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는 오늘이 실천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데이터를 어렵게 뽑아온 자료가 아니라 각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다운받은 자료들이고, 그리고 ESG 그 기준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다음은 유한이랑 한미약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저는 뭐 삼성이나 SK는 글로벌로 이제 수출하려고 하고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많은 지속 가능 액티비티를 하지만 사실 저는 한미약품 보고서를 보면서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 구매 담당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급망 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떤 지속 가능 보고서보다도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미약품이 이렇게 ESH 투명 지배 구조와 CSR 경영을 통해서 아마 글로벌로 무단히 뻗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소망해 봅니다. 저 한미약품의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제약회사들은 환경 시스템이라든지 iOS 인증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제약산업에 대한 ESG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은 하나만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제약회사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병원도 ESG 경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산병원에 대한 케이스를 볼 수 있고요. 네. 제가 빠르게 좀 얘기를 했지만 저의 메시지는 한국 제약 바이오의 미래에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20조 되는 블록버스터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춘 ESG 도입을 통해서 꼭 블록버스터 신약이 창출이 되고 세계 50대 제약 바이오 기업이 진입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한 글로벌 제약 바이오의 강국으로 도약을 저 제약 산업인으로서 ESG 인플루언서로 희망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죠. 제가 뭐 거창하게 ESG 막 데이터 갖다 붙여 넣은 것 같지만 ESG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 매몰돼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커뮤니티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ESG인지 한번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주는 저는 서울우유도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기업에 대해서 먼저 호기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자산 2조 이상이 되어야지만 공시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봐주시고요. 일상 속에서 ESG가 좀 스며들도록 주변인에게 그리고 커뮤니티에게 친숙한 언어로 다가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매일 이렇게 아이들과 작은 센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익숙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뭐 굳이 아까 말씀드렸던 ESR 콘텐츠의 포털에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비재무적인 평가란과 재무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함에 대한 호기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 회사가 혹시라도 그린워싱을 하지 않고 있는지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에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하면 아마 ESG가 점점 더 스며드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